한국이 경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하셔서 공감하게 되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은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고 차도 많이 팔리고 뭐 배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소비가 이제 커지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약간 환경이 덜 파괴되는 그런 길이 있는가 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직 고민해봤는데 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생각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환경을 덜 파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성장을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녹색 성장이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발전량을 늘리는데 이 태양 발전량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발전량을 늘리게 되면 CO2 가스를 좀 덜 소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을 수가 있겠죠. 녹색 성장이.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산업 구조는 굉장히 CO2를 많이 배출하는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꿀뚝 산업이라 그러죠. 꿀뚝의 연기를 우리 어릴 때는 이 포스터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이런 포스터를 그릴 때는 반드시 공장을 그리고 꿀뚝을 그리고 꿀뚝에 연기 나오는 걸 그리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또 국경교회를 보고 북한에서 꿀뚝에 연기가 안 나면 저거 문 닫았다. 연기가 나면 돌아가거나 이런 거라면 이게 이제 꿀뚝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정보화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탄소 배출량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좀 틀려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 이게 언론 보면 꿀뚝 산업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CO2 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녹색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녹색 성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건 이제 전문가들의 그 어떤 산업의 CO2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CO2 배출량이 적을수록 뭐의 성장이다?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의 성장 어떤 방향을 녹색 성장적 관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나와가지고 이걸 지금 전부 질서를 흔들어 놔서 지금은 약간 혼란스럽지만은 전체적인 세계는 CO2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에 이거는 CO2를 배출 안 한 거다. 즉 제로 베이스다. 아리백이다. 뭐 이런 표시가 있는 상품을 우리가 구입을 많이 하고, 안 그런 건 구입을 적게 하고 이러면 이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녹색 성장을 할수록 이익이 남는다 하면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것만 자꾸 결정하지, 이게 환경적인 이제 생산품이냐를 보는 소비자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소위 선진국은 기술이 발달해가 이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돼 있고, 소위 후발주자들은 이 꿀뚝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겨우 발전해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 물건이 나왔는데 이제 녹색 성장 제품만 만약에 구입한다면 이 후발주자들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환경의 이슈는 크게 보면 환경 이슈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떠냐? 이게
선진국이 후발주자들을 주저앉히고 자기들만 성장해 가는 또 하나의 어떤 업무 아닌가, 이런 이제 후발주자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그런 오해를 풀고 공동으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런 녹색 성장에 대한 기술은 어때요? 특허니 뭐니 이렇게 묶지 말고 전 인류에게 어때요?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전체가 녹색 성장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기심이 그게 안 되죠. 예를 든다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이 면역 체계가 안 되는 거 이름 뭐지? 에이즈. 이거 사실은 개발한 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에이즈 퇴치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이 너무 비싸서 그 환자들이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약을, 우리도 결핵을 퇴치하는데 지금 결핵을 거의 정부에서 무료로 주거나 또는 뭐 6개월치 약값이 10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퇴치가 되잖아, 그죠?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에이즈 약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주 값싸게 제공을 한다면 이게 퇴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한 이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그걸 안 내놓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이란 거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약 개발을 못 해나가는 문제가 있고, 이게 특허를 인정해 주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뭐 암이든 여러 측면에도 마찬가지. 훨씬 더 좋은 약이 나왔지만은 지금 그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 대학병원에 설치된 그런 아주 이렇게 암을 이렇게 집요하게 암세포만 찾아가 공격해서 하는 뭐 거의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금 지난번에 대학병원 와서 물어보니까 그 병동에 한 5천만 원 든다더라고요. 지금 이건 보험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뭐 100만 원에 치료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다 치료를 하겠죠. 근데 그걸 개발한 쪽에 그 이익을 보장하려다 보니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특허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개인이 공유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공생을 해나가는 데는 큰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런 인간이 행복해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무료로 전부 다 개방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구글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구글에서 지금 전 세계 구글 지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 지도를 이만큼씩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지도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광고로 수익을 얻지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은 지금 뭐예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스님의 법문이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유료라면 이 확산시키는데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료라도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거기 가서 정문적사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개방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뭐 중국에서 개발한 무슨 챗 GPT 같은 게 뭐였어요? 뭐 뭔가를 나는 모르니까 뭘 개방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방함으로 해서 공유할 거냐, 그거를 지적재산권이라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거 아니에요. 지적재산권이라고 움켜쥐고 계속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진정을 하려면 녹색 기술을 정부가 보조하든지 따로 보상을 하든지 하고 빨리 이게 공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을 해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움켜쥐고 이걸 이용해가 또 돈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녹색 성장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녹색 성장이 뭔지. 감사합니다. 네.